지역 벚꽃 명소에 봄꽃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 벚꽃 축제를 취소하고 주민들에게 봄꽃 나들이 자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불광천 곳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평 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을 화두로 교통망 확충, 재개발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초중고의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판단해 등교 수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개학 연기,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는 4월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화사한 봄꽃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지역의 봄꽃 명소에 몰리곤 하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 지자체가 나들이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불광천 변을 따라 자전거를 탑니다. 가까운 곳에서 봄꽃을 즐기려는 지역 주민들이 불광천에 모였습니다. 벚꽃놀이 구경 왔는데 사람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네요. 집에 있는 것도 시간이 너무 무료해서 구청 뒷산을 많이 다녔는데요. 오늘은 꽃이 많이 펴질 것 같아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주민들이 몰리자 지자체는 비상입니다. 은평구는 당초 이달 초로 예정됐던 불광천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불광천변 곳곳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현수막을 걸고 운동시설 등의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불광천 곳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등 예방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겁니다. 산책을 하는 주민의 손에 손 소독제를 뿌리고 불광천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주민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여의도와 석촌호수 등 서울의 일부 봄꽃 명소는 한시적으로 차량과 인도의 진입을 막아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 은평구도 불광천 출입 통제를 검토했지만 오히려 거리 두기가 무너질 수 있어 통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곳들이 아니라 대체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불광천 자체가 그 옆에가 또 인도가 쭉 그 증산로랑 불광천이랑 쭉 있잖아요. 불광천을 막아버렸을 경우에 결국은 그 위에 꽃 피어있는 인도로 전부 다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평구는 가급적 불광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구 신정 7동에 사는 30대 남성 1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구로 콜센터 직원인 14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 해제 전 진행한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 1일 기준 양천구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입니다. 다음은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죠. 은평 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을 화두로 교통망 확충, 재개발 추진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갑은 녹번동과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과 수색동을 대표합니다. 은평갑의 공약 이슈는 지역 발전입니다. 서울 서북부 외곽 지역으로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평가와 함께 대중교통망 확충, 교육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선 후보자들은 지역 발전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후보는 녹번천을 복원하고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철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자신합니다. 서부선, 보양선 그것을 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신사동 일대와 응암동 일대를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응암역에서 역촌역 사이에 녹본촌을 복원함으로써 역촌동 그리고 응암동 일대를 좀 더 문화의 공간, 삶의 공간으로 바꾸는. 미래통합당 홍인정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약속합니다. 역세권 중심의 개발 전략도 내놨습니다. 뉴 뉴타운을 다시 추진해서 우리 은평의 가치를 2배 더 높이고 은평의 행복을 2배 더 높이겠습니다. 응암역, 세전역, 역촌역, 증산역, 이 역세권을 은평 스마트타운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박주민 후보는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홍인정 후보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과 연속선상 안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을 좀 더 힘있게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직접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것으로 마음을 얻고 희망을 얻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뛰겠습니다. 이 밖에 민생당에선 한웅 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노병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 발전을 필두로 표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 은평갑 21만여 명 유권자의 선택이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유권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지난 선거들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선거담당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21대 총선, 지난 20대 총선,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지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첫째로 유권자 나이가 하향이 됐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18세로요. 그래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입니다. 예.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를 포함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제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50%를 적용해 계산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는 점일 텐데요. 첫 선거를 하게 된 청소년들이 투표 방법이나 요령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안내해 드립니다 코너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18세 선거권 하향 안내에 대해서 교육 교재와 누구누구 첫 선거, 이것이 알고 싶다, 나도 유권자, 유반행위 안내 웹 드라마, 그리고 각종 교육 교재 강의 영상과 웹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를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거운동할 때는 만 18세, 즉 날짜가 생일이 지나야 되는 학생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는 점인데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유권자분들이 투표소에 가게 되면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35개 정당이 등록됨으로 인해서 투표용지 길이가 48.1cm입니다. 이 길어진 투표용지를 받고 당황하지 마시고 투표할 정당의 기호를 정확히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그 비례대표 용지가 길어진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47개입니다. 47석인데 이 중 30석만 준연동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20%이고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의원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이 연동 배분 의석수가 됩니다. 준연동형으로 배분되는 30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30명을 제외한 17명의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해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 선거 후에 손가락 등을 통해서 선거 인증샷을 SNS에 올려도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손가락 표시 같은 것도 가능한지,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가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허용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SNS에서 선거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행위든 강요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1번이라든가 2번, V자 이런 형태로도 투표소 밖에서는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용 지위를 찍거나 그런 경우에는 무효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고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나 투표체를 찍는 것을 사진 촬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유권자분들께서는 사전투표소에서는 얼마든지 아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투표일 당일에는 3월 24일 이전에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전유 신고한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25일 이후 신고하신 분들은 전입 신고 전 과거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투표일에 사전투표소 혼동해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을 투표 안내문에 동봉해서 발송하는데요. 유권자분들께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입장하는 모든 선거인한테 투표사무원이 체온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앞사람과 1m 이상 절정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의 풍경도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소중한 선거 투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선관위 신광호 선거 담당관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총선 후보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LG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은평갑 후보자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에, 은평을 후보자 토론회는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양천 지역 후보자 토론회는 4월 9일에 방송되는데요. 방송 시간은 양천갑 후보자 토론회는 오후 3시 30분, 양천을 후보자 토론회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총선 후보자들은 주요 공약과 함께 이번 선거에 나서는 포부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여파로 초중고교 개학이 또 연기됐습니다. 고3과 중3 학생부터 4월 9일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등교 수업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유치원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장진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또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신학기 개학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 수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시민 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약 연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 아이들은 저 무증상으로서 막 뛰어다닐 수 있지만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할매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옮긴단 말이야. 그는. 아이들 중에서라도 혹시 잘못해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균을 가 있다든지 또 주변에서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과 같이 있었다든지 하면은 알 수가 없다입니다. 얼마만큼 큰지. 하지만 가정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고학년 애들도 집에서 집중하기 힘든 거를 저학년 아이들이 과연 할 수가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여전히 돌봄 공백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을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계약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상 등원 계약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이 무기한 연장됩니다. 한 달 넘게 육아에만 집중했던 부모들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를 육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현재 교사라서 온라인 계약을 하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일과 시간 후에 보육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490개 학교를 원격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대입과 관련해 수능 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하는 등 대입 일정을 전체적으로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상인이 만든 도시락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명칭은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고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청년 소상공인이 만든 도시락을 구매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투입 예산은 11억 원인데요. 서울시는 양천 등 17개 자치구에서 소상공인 업체 2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청년 소상공인은 자치구별로 모집합니다. 자치구별 사업 일정과 모집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등록된 PC방과 노래방, 민간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774곳입니다. 휴업 지원금은 영업 중단 권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을 한 업소에 지급됩니다. 양천구는 5일 휴업한 경우 50만 원, 10일 휴업한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구는 휴업에 참여한 업소를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주민참여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자문단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에도 참여하는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주민참여 자문단은 총 30명으로 주민참여 분야 20명과 설계 전문 분야 10명 등입니다. 만 20세 이상 은평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0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